은퇴하면 뭐하고 살지? 직장 동료들과 술 한잔 기울이며 슬쩍 던진 이 질문에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하다. 글쎄,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그 편하게라는 말 속에는 왠지 모를 씁쓸함이 묻어난다. 평생을 돈 버는 기계처럼 살아왔는데 막상 은퇴 후에는 뭘 해야 할지 막막한 현실. 돈이 전부가 된 세상에서 우리는 돈 벌기를 멈추는 순간 삶의 의미마저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1. 돈에 갇힌 황금빛 노년의 꿈 그 이면의 불안. 은퇴 자금 10억, 20억. 뉴스에서는 연일 은퇴 후 필요한 자금 액수를 떠들어댄다. 사례를 쉴 틈 없이 일하는 예비 은퇴자. 옆집에 사는 김씨 아저씨는 내년이면 정년퇴직이다. 하지만 요즘 아저씨 얼굴 보기가 힘들다. 퇴근 후에도 대리운전, 편의점 알바 등 투잡을 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단다.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려면 지금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한다는 아저씨. 사례 이 노후 파산의 공포. 얼마 전 뉴스에서는 은퇴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보도되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 폐지를 주우며 근근히 생활하던 노부부. 은퇴는 곧 파산이다. 이런 끔찍한 말이 농담처럼 떠도는 현실. 우리는 왜 이런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 2. 돈 걱정 없는 노후 정말 행복할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우리. 이제 좀 쉬어야지. 은퇴 후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사례 3. 무료한 일상에 지친 은퇴자. 박씨 아저씨는 3년 전 은퇴했다. 은퇴 자금도 넉넉하고 자식들도 모두 출가해 경제적인 걱정은 없다. 하지만 아저씨는 요즘 삶이 무료하다고 하신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뭘 해야 할지 막막하고 하루 종일 TV만 보다 잠자리에 든다고 한다. 평생을 회사에 헌신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은퇴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다 해도 삶의 목표와 의미를 잃어버린 삶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3. 은퇴, 새로운 시작.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찾아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는 은퇴를 두려워하기보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이다. 잊고 있던 꿈을 다시 펼치기. 그림, 음악, 글쓰기 등 어릴 적 꿈을 다시 시작해보자. 새로운 취미를 찾아 즐기기. 여행, 등산, 요리 등 새로운 취미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자.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기. 재능 기부, 멘토링 등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보람을 느껴보자. 가족,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자. 4.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 행복한 은퇴를 맞이하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행복한 은퇴를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은퇴 후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세우기. 은퇴 후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자. 재무 관리 및 노후 자금 마련.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을 미리 계획하고 현명하게 관리하자. 건강 관리.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자. 평생 학습.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며 끊임없이 성장하자. 사회적 관계 유지.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자. 인생은 돈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삶의 주인공이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갈 자유를 찾아야 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돈보다 중요한 가치들을 잊지 말고 행복한 은퇴를 맞이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자. 돈의 노예, 돈이 전부가 된 현대 사회. 황당하지만 우리의 일상. 돈. 마치 주문처럼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돈 생각에 사로잡힌다. 월세, 공과금, 식비, 교통비. 끝없는 지출 목록은 우리를 숨 막히게 한다. 돈을 벌기 위해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일에 매달리고 시간과 건강을 희생한다.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점점 지쳐가고 삶의 의미를 잃어간다. 이런 현실이 황당하게 느껴지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다. 돈이 전부가 된 현대 사회, 우리는 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걸까? 돈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이제부터 우리는 돈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려 한다. 1. 돈의 덫에 갇힌 우리 끝없는 욕망의 굴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돈을 갈망한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명품. 우리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하지만 이런 욕망은 끝이 없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 사례 1. 끊임없는 쇼핑 중독. 친구 어는 쇼핑 중독에 빠져 있다. 매달 월급을 받자마자 백화점으로 달려가 옷, 가방, 신발 등을 닥치는 대로 사들인다. 옷장은 이미 터져 나가고 신발장은 발 디딜 틈이 없지만 어는 쇼핑을 멈출 수 없다. 쇼핑할 때만큼은 스트레스가 풀리고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쇼핑 후에는 밀려오는 죄책감과 허무함에 시달린다. 어는 돈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지만 늘 돈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다. 사례 2. 과도한 투자 열풍. 최근 주식, 코인 등 투자 열풍이 불면서 많은 사람들이 벼락부자를 꿈꾸며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투자는 항상 위험을 동반한다. 친구 B는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투자에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운 좋게 수익을 내기도 했지만 곧 주가가 폭락하면서 큰 손실을 입었다. B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결국 빚만 늘어나고 말았다. B는 투자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 2. 돈에 얽매인 삶, 자유를 잃어버린 우리. 돈을 벌기 위해 우리는 자유를 포기한다.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돈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간다. 사례 3. 꿈을 포기한 청년. 친구 C는 어릴 적부터 화가를 꿈꿨다. 하지만 부모님은 C에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라고 강요했고 C는 결국 대기업에 취직했다. C는 돈을 많이 벌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회사에 가기 싫어 괴롭다. C는 그림 그릴 시간도 여행 갈 시간도 없다. C는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자유를 잃어버렸다. 3. 돈보다 중요한 가치,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돈은 우리 삶에 필요한 수단이지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돈보다 중요한 가치들이 많다. 가족, 친구, 건강, 사랑, 자유. 우리는 이런 가치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 명언처럼 우리는 돈보다 건강, 명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 돈에 얽매인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한다. 4.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소비 습관 바꾸기.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자. 미니멀 라이프 실천하기.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단순한 삶을 추구하자. 자신에게 투자하기. 자기개발, 취미활동 등 자신에게 투자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자. 가족, 친구들과 시간 보내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을 느끼자. 봉사활동 참여하기. 남을 돕는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자. 돈은 우리 삶에 필요한 수단이지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돈에 얽매인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돈보다 중요한 가치들을 잊지 말고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서자.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서는 용기를 가져보자. 인생은 짧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자.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삶의 주인공이다. 우리 모두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응원한다. 쉴 틈 없이 일하는 예비 은퇴자 김씨. 돈에 갇힌 노후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은퇴 후 삶,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고 싶은데. 옆집 김씨 아저씨의 말씀이다. 내년이면 정년퇴직인데 요즘 부쩍 얼굴 보기가 힘들다. 퇴근 후에도 대리운전, 편의점 알바 등 투잡을 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단다.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려면 지금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한다는 아저씨의 말씀에 깊은 공감과 함께 씁쓸함을 느낀다. 우리 사회 많은 예비 은퇴자들이 김씨 아저씨처럼 돈에 갇힌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돈에 갇힌 노후, 그 불안의 그림자. 김씨 아저씨처럼 은퇴를 앞두고 불안감에 휩싸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1. 길어진 수명, 늘어난 노후 기간. 과거에는 환갑이면 장수했다고 했지만 이제는 100세 시대다. 은퇴 후에도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필요한 생활비는 어마어마하다. 2. 불안정한 연금 시스템.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이 있지만 막상 받아보면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연금 고갈 문제, 물가 상승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불안감을 키운다. 3. 자녀 부양 부담. 치솟는 집값, 취업난 등으로 자녀들의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지면서 은퇴 후에도 자녀 부양에 대한 부담을 떨칠 수 없다. 4. 낮은 금리, 불안한 투자 시장. 예적금 금리는 바닥이고 주식, 부동산 등 투자 시장은 변동성이 커서 안정적인 노후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 돈 걱정 없는 노후 정말 가능할까? 김씨 아저씨처럼 쉴 틈 없이 일하며 돈을 모은다고 해서 정말 돈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물론 은퇴 자금은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행복한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 오히려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건강을 해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1. 건강 악화. 과도한 노동, 스트레스는 만성피로, 수면장애, 심혈관 질환 등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건강을 잃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 2. 가족, 친구 관계 소홀. 돈 버는 데만 몰두하다 보면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다. 3. 삶의 의미 상실. 돈 버는 것만이 삶의 목표가 되면 은퇴 후에는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할 수 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는 것이다. 돈에 갇힌 노후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 그렇다면 김씨 아저씨처럼 돈에 갇힌 노후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1. 은퇴 후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세우기. 은퇴 후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하고 싶었던 취미, 배우고 싶었던 것, 봉사활동 등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보자. 2. 재무 관리 및 노후 자금 마련.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계획적인 재무 관리를 통해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연금 상품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건강 관리. 건강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4. 평생 학습.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은 뇌 건강에도 좋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5. 사회적 관계 유지.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좋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기존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찾아서. 돈은 중요하다.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다. 돈보다 중요한 가치들이 많다. 건강, 가족, 친구, 삶의 의미. 우리는 이런 가치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씨 아저씨에게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아저씨, 은퇴 후 삶,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 챙기면서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즐겁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너무 돈에 얽매이지 마시고 아주머니랑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봐주시면서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우리 모두 돈에 갇힌 노후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응원한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하지만 돈에 대한 현명한 생각은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은퇴는 곧 파산이다. 벼랑 끝 노년,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 며칠 전 뉴스에서 한 노부부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은퇴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폐지를 주우며 근근히 생활하셨다는 그분들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은퇴는 곧 파산이다. 이런 끔찍한 말이 농담처럼 떠도는 현실. 대체 우리는 왜 이런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기자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빛 좋은 개살구, 장밋빛 노후의 허상. 열심히 일하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이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사례 1. 퇴직금 잠깐의 달콤함. 30년 넘게 한 회사에 몸 바쳐 일한 박씨. 퇴직금으로 받은 2억 원은 잠시나마 그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퇴직금은 바닥을 드러냈고 박씨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사례 2. 국민연금 쥐꼬리만 한 생활비. 평생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김씨 할머니. 하지만 매달 받는 연금은 50만 원 남짓? 월세 내고 약값 사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사례 3.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 노후. 치솟는 물가, 불안정한 일자리. 자녀들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기는커녕 오히려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2. 노후 파산, 그 불안의 뿌리. 은퇴는 곧 파산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그 뿌리를 파헤쳐 봅시다. 1. 낮은 소득, 높은 지출.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든 현실. 은퇴 후에도 렌트, 의료비, 생활비 등 고정 지출은 계속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2. 부족한 사회 안전망.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개인연금 가입률도 낮습니다. 노인 일자리도 부족하고 질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3. 가족 해체, 부양 부담 증가. 핵가족화, 개인주의 심화로 가족의 부양 기능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의지할 수 없는 노인들은 홀로 노후를 감당해야 합니다. 4. 금융 문맹, 잘못된 투자. 금융 지식이 부족한 노인들은 사기, 잘못된 투자 등으로 노후 자금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벼랑 끝 노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 우리나라의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입니다. 노인 빈곤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1. 정부의 역할. 공적연금 강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의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노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주거, 의료 지원 강화, 노인들의 주거 안정,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금융교육 강화, 노인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강화하여 금융사기, 잘못된 투자 등을 예방해야 합니다. 2. 개인의 노력. 은퇴 후 삶에 대한 계획. 은퇴 후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자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평생 학습, 건강관리 끊임없이 배우고 건강을 관리하여 활기찬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4.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노년 사회.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 모두가 행복한 사회.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정부, 기업, 개인 모두가 힘을 모아 노인들이 존중받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기자로서 노인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모여 따뜻한 노년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모두 존엄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3년 전 은퇴한 박씨 아저씨, 그의 하루는 왜 이토록 견디기 힘들까? 마이너스. 은퇴 후 무료함에 갇힌 사람들. 아침에 눈 뜨면 뭘 해야 할지 막막해. TV만 보다 하루가 다가. 이렇게 살려고 은퇴했나 싶어. 3년 전 은퇴한 박씨 아저씨의 덤덤한 고백이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인다. 은퇴 자금도 넉넉하고 자식들도 모두 출가해 경제적 걱정은 없다. 하지만 아저씨의 표정은 어둡기만 하다. 은퇴는 곧 무료함이다. 박씨 아저씨의 말처럼
은퇴 후 무료함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평생을 회사에 헌신하며 살아온 이들에게 은퇴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다 해도 삶의 목표와 의미를 잃어버린 삶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무료함이라는 이름의 감옥, 그 안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박씨 아저씨처럼 은퇴 후 무료함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살해일 삶의 활력을 잃은 이씨 할머니. 친구들도 다 떠나고 자식들도 바쁘고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니 답답해 죽겠어. 이씨 할머니는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다. 자식들은 모두 타지에 살고 있어 자주 찾아오지 못한다. 할머니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무료함에 지쳐가고 있다. 살해, 이 갑작스러운 은퇴에 적응하지 못하는 최 씨. 회사에선 능력 있는 부장이었는데 은퇴하니 갑자기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최 씨는 명예퇴직으로 갑작스럽게 은퇴했다. 아직 젊고 건강하지만 사회와 단절된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살해 3 은퇴 후 삶의 목표를 잃은 김 씨. 은퇴하면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려고 했는데 막상 은퇴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김 씨는 은퇴 후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은퇴했다. 처음에는 자유를 만끽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목표를 잃고 무기력해지고 있다. 왜 우리는 은퇴 후 무료함에 갇히는가? 은퇴 후 무료함은 개인의 문제일까? 아니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일까? 1. 일 중독 사회의 그늘. 우리 사회는 일 중독 사회다. 성공은 곧 돈, 돈은 곧 일, 일은 곧 삶의 전부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개인은 일 외의 다른 삶의 가치를 찾기 어렵다. 2. 부족한 사회적 지원. 은퇴 후 삶에 대한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 은퇴자들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자유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몰라 방황한다. 3.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편견. 나이가 들면 쓸모없는 존재라는 사회적 편견이 은퇴자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사회 참여를 위축시킨다. 무료함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기. 은퇴 후 무료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도 필요하다. 1. 은퇴 후 삶에 대한 교육 및 상담 강화. 은퇴 전부터 은퇴 후 삶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여 은퇴자들이 새로운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 다양한 은퇴 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은퇴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3.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나이가 들어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고령층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4. 개인의 노력. 은퇴 후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세우기. 은퇴 후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새로운 도전. 잊고 있던 꿈을 다시 펼치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아 도전해보자. 사회 참여 봉사활동,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보자.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 유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자. 무료함을 넘어 새로운 삶을 향해.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돈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회이자 잊고 있던 꿈을 다시 펼칠 수 있는 기회다. 박씨 아저씨에게도, 그리고 은퇴 후 무료함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도 은퇴자들이 무료함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